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CJK 얼라이언스의 강현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이창재 부장께서 회사 소개를 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전처리 시스템입니다. 아주드사의 오토 디스크 필터와 오토 스크린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물을 포함한 액체의 그거의 파티클을 제거하는 게 목적입니다. 허용 범위는 디스크 필터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400 미크론, 그리고 스크린 필터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1000 마이크론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필터 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라는 게 우리 디스크처럼 생겨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 보시면 이 디스크가 위아래로 이렇게 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장이. 그 골이 나 있는 디스크들을 서로 이제 폭에 합치면은 이 공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 공극을 저희가 이제 포화 사이즈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5마이크론이냐, 10마이크론이냐, 100마이크론이냐, 800마이크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이 표면에 이렇게 공극이 나 있고 표면 여과를 일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디스크에 각 골이 이렇게 계속 나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클들이 표면에서 못 잡힌 것들도 지나가면서 골을 지나가면서 이것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필터의 가장 큰 장점은 표면 여과와 갭스 여과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것도 모델이 좀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금방 설명드린 제품은 MG 디스크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 디스크 필터는 100마이크론부터 400마이크론까지의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색상별로 디스크가 실제 색상이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빨간색 적색 같은 경우는 130 미크론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미크론이 작은 거를 잡기 위해서 형태가 틀린 이제 WS라는 모델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거의 표면 여과 위주로 포집을 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보시면 5미크론부터 130미크론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크를 한 장 한 장 포개서 한 보통 이 모듈 하나에 한 350여 장 정도를 이렇게 쌌습니다. 쌓아서 위에 스프링으로 압착을 시켜서 공극을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한 모듈을 만들면 이게 필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필터 하나를 이제 병렬로 쭉 연결해서 형태를 맞추어서 어떤 이제 자동 밸브와 배관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네, 작동 원리는 인하고 아웃 배관이 있습니다. 인 배관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이 헬릭스라고 해서 물을 계속 회전을 시켜줍니다. 디스크에 직접 그 파티클들이 닿기 전에 먼저 회전을 시켜줘서 이 파티클들이 바로 디스크에 붙지 않고 회전을 시킬 수 있게 이따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디스크의 그 역세 주기를 길게 가져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스크를 아웃인 방식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필터링을 합니다. 이게 WS 타입의 디스크고 MG 타입의 디스크인데 아웃인 타입의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차압에 의해서 역세를 하게 되는데요. 역세를 할 때 반대로 아웃 배관에서 물이 들어와서 디스크의 센터로 이렇게 올라와서 수압이나 에어압을 이용해서 디스크 표면에 묻어있는 파티클들을 이렇게 털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세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밸브를 통해서 이게 원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물이 그러면서 파티클들이 디스크 표면에 먼저 포집이 되고요. 필터링된 물은 디스크를 통과해서 밑으로 한 체크를 거쳐서 밑으로 처리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포집에 의하면 차압이 점점 상승할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역세 시그널을 받아서 반대로 아웃 배관 쪽에서 반대로 물이 올라와서 이제
기둥을 따라 올라가서 이 노즐을 통해서 그 수압이나 에어압으로 분사를 해서 디스크 파드에 묻어있던 파티클들을 제거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리웨이백을 거쳐서 드레인으로 물을 배출시키는 이런 기본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하는 방식이 수압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물과 에어압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에어압을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한번 실제로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터고요. 여기가 버퍼 탱크입니다. 버퍼 탱크에 처리수를 담아놨다가 여기다 에어를 쏩니다. 기본 원리는 에어를 쏴서 에어압으로 이 물을 밀어서 역세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버퍼 탱크에 채워져 있던 물에다가 에어를 쏴서 이 물을 밀어서 에어 압력으로 디스크를 이렇게 역세하는 이런 원리입니다. 네, 보통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원수 종류, 플러스 사이즈, 처리 유령, 형태에 따라서 모델을 선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수질에 따라서 수질은 굿, 에버리지, 푸어 등등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지하수를 에버리지도 보고 제가 100미크론 정도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디스크 필터 하나, 디스크가 아니라 필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유량을 시간당 21톤 이렇게 저희가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모델을 선정해서 제안을 해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미크론 따라서 그 필터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좀 틀립니다. 미크론이 크면 클수록 좀 높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고. 네, 다음에 모델 구분입니다. 모델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압에 의한 역세냐, 공압에 의한 역세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고요. 그 염도에 따라서 일반 스탠다드냐, 아니면 해수용 SW 모델을 쓰느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200 모델, 4DCL 모델, 4DC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 에어 역세인 뭐 AA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추가로 해수용 모델도 또 있고, 이 해당 모델마다 또 용량별로 모델들이 쭉 있습니다. 필터를 계속 병렬 연결시켜서 모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룩슨 스크린입니다. 디스크와 스크린이 어차피 같은 스트레인으로 같은 개념인데요. 뭐 서로 장단점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상황에 따라서 디스크를 적용해도 괜찮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스크린이 괜찮을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은 말 그대로 아시는 바와 같이 스크린입니다. 스크린은 보통 서스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룩슨 스크린은 스테인리스 스틸 316L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은 316L이고 그 스크린을 지지하는 서포트가 뭐 PVC냐, PP냐, 서스냐에 따라서 모델이 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처리하고자 하는 폰 사이즈가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뭐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사정으로 뭐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동작 원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수가 들어오는 큰 걸림망을 통해서 큰 낙엽이나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를 하고요. 이후 스크린으로 또 와서 스크린에서 인아웃 형태로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차압이나 시간에 의해서 역세 시그널이 걸리면 역세를 하게 되는데 스크린은 역세를 할 때도 필터링 그대로 됩니다. 필터링 그대로 되고요. 이쪽 뒤에 있는 이 역세 드레인 밸브가 오픈되면 이쪽에 진공압이 걸리면서 이 석션 노즐을 통해서 이 스크린 내부에 묻어있는 이물질들을 이제 긁는 건 아니고 빨아서 그 진공압으로 빨아들여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센트럴 파이프를 그 모터의 압이나 수압을 회전시켜서 계속 회전시키면서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이 스크린 내부 전체 면적을 1회 역세에 한 번은 다 역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말씀하대로 설계 방식은 동일합니다. 수질에 따라서 미크론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요. 필터 그 스크린의 그 면적당 미크론별로 처리 유량을 선정을 해서 해당 모델을 설정해서 제한을 해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플러싱을 수압으로 이 파이프를 회전을 시키느냐 아니면 모터로 회전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건 버티컬이냐 호리젠탈이냐에 따라서 이 모델 구분했습니다. 크게는 4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현장 상황에 맞게 모델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각 모델, 이 모델별로 또 용량별로 다 모델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적용 분야입니다. 첫 번째는 쿨링 타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아주더 스페인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 또 뭐 지사라든지 저희 같은 판매처들이 다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쿨링 타워가 가장 많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쿨링 타워의 뭐 전체 순환량의 뭐 10% 전후로 해서 사이드 스팀을 돌려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제일 많이 사용이 됐고요. 용량이 작으면 뭐 전체 유량을 돌리기도 하는데 큰 고장 보통 사이드 방식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제일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희 CJK가 납품했던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현대중공업의 프로젝트 사비아 프로젝트 해수용이었는데 냉각사 순환수용으로 한 2,000톤 정도 납품을 했었고요. 창해 에탄올 전주 공장 2,400톤, 삼성전자 멕시코 공장에서 여러 소형으로 여러 대를 납품을 했었고요. LG전자 미국 공장 역시 소형으로 여러 대를 납품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같은 경우는 냉각탑은 아닌데 그 스크라바에 적용을 했는데 스크라바 밑에 스크라바 탱크가 있습니다. 그렇진 않지만 각 뭐 스크라바와 하이닉스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그 한 대당 디스크필터 한 대씩을 넣어서 역시 얘도 사이드 스팀을 계속 순환시켜서 여기서 5미크론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 순환시켜서 그 스크라바 순환수를 재이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아마 지금 현재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는 아마 스크라바는 다 이게 달려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고요. 네, 다음은 UFR로 막 전철입니다. 저희 CJK 역시 뭐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막과 관련된 쪽이 주 메인이다 보니까 이쪽에 실적이 제일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UF 전철에 보통 이런 오토 스트레인을 많이 적용을 합니다. 그 중에 저희 디스크 필터나 스크린 필터도 많이 적용을 했었고요. 보시면 제가 군산의 그 스팀 발전소도 군장 에너지의 한 전체 용량으로 보면 한 6만 톤 됩니다. 대이 그 정도의 설비를 3년 전에 한 납품을 했었고요.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 역시 한 토탈 합치면 22,000톤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용량을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2대 사용을 해보고 또 괜찮아서 또 한 대 증설하고 또 한 대 증설하고 또 올해도 한 대 증설하는 이런 케이스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반도체 쪽에 시그네시스나 대덕전자, SFA 반도체로 적용을 했었고요. 정수장 쪽으로는 양평 정수장에 대이 만톤으로 디스크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뒤에 UF가 쭉 들어가 있고요. 앞에 디스크필터가 들어가 있고 양서 정수장도 올해 똑같은 사이즈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소형으로는 청룡 정수장, 운정 정수장, 가정 정수장 대이 한 3,000톤 미만 정도로 해서 3군데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RO 전철입니다. 이게 오토스테이너가 RO 전철이 그렇게 많이 적용은 잘 되지 않는데 이번에 2년 전에 제가 제주 삼양 삼수원지 정수장의 해수용으로 해서 RO 전처리로 한번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이 한 22,500톤, RO가 15,000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2,500톤으로 해서 순서 이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저희 블록으로 한 5블록 정도 집어넣고 20마이크론 정도의 디스크 필터를 거치고 요 뒤에 이것도 물론 저희 제품입니다만은 그 대용량 파테이지 필터가 있습니다. 해수용이다 보니까 이건 서스 하우징을 쓰면 너무 뭐 비용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어서 FRP 뱃살 같은 그리고 일본 도레이에서 진행했던 방글라데시 간이 정수 설비에 제가 알기로는 디스크 필터, UF, RO가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또 디스크 필터를 이게 한 60세트 정도 납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디스크 필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IMM 테크놀로지라고 말레이시아 사업장에도 RO 전체로 20마이크론을 해서 8,000톤 정도 납품을 했었고요. 국내 또 금복주,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등을 납품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적용 가능한 분야는 스프레이 노즐 프로텍션입니다. 이쪽도 이제 이런 스트레이너류를 많이 적용하는 곳입니다. 뭐 이제 스프레이를 분사하다가 뭐 파티클이 걸리면 분사가 안 되니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쪽에도 많이 적용을 합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의 전착 도장 라인에 저희가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또 메이크업에도 뭐 필터링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경우에 소화 사이즈가 맞고 또 사양이 맞으면 적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메디아 필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메디아 필터의 소화 사이즈 한 20마이크론 전후로 메디아 필터가 한번 역세를 하면 역세량이 워낙 많고 해서 역세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고자 그레이나 디스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역세 주기가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뭐 다른 시스템과 비교 뭐 가격이나 뭐 퍼포먼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메디아 필터 아까 말씀드린 메디아 필터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메디아 필터가 뭐 한 시간대 200종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은 뭐 명확하지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정도의 금액대다라고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금액대일 때 스크린 이제 아까 룩스 스크린이 이 정도 금액 그리고 디스크가 약간 더 금액이 높고요. 에어 역습 타입이 약간 더 높은 이런 형태. 가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풋프린트입니다. 풋프린트는 아무래도 뭐 메디아랑 비교했을 때는 스크린이 가장 유리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스크린이 가장 유리한 풋프린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에어 역세 이런 어떤 비율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이부터 컨섬성 회수율이죠. 회수율이 이 그래프로 보면 메디아 필터 회수율이 한 97% 정도로 나오는데 뭐 더 될 수도 있고요. 회수율이 좀 낮은 편인데 디스크 필터가 한 99% 그리고 스크린이 한 99.5% 그리고 에어 역세 디스크가 99.89%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거는 뭐 저희가 사용을 해보고 설치를 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거는 저희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제품은 좀 간단하다 보니까 뭐 어제처럼 길게 설명드릴 건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더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워터톡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기술 자료라든지 어떤 제품 자료라든지 많이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이쪽도 한번 관심 있게 가셔서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술 자료부터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도 구독도 꼭 한번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도 역시 아주드라고 해서 유튜브에 치시면은 상당한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 가지 작동 원리들 제가 다 오늘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은 많은 작동 원리들을 보실 수 있고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아주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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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